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예정된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발된 경찰이 조사를 맡는 게 부당하다.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사받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장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불법 체포라고 자신들이 그냥 규정해놓고 그 불법 체포를 주도한 이 박창환 총경이 하는 신문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예. 불법 체포가 아니죠. 그때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1차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박창환 총경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2차 집행 시에도 이광우 본부장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것은 맞지만 지금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 자체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그것은 결국에 긴급 체포 등 강제적으로 인신을 확보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조사를 불응할 것인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오후 조사 거부는 그 자체로 명분도 법적 어떤 근거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찰이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지금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격이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또 특검은 박창환 총경이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했던 체포영장 실행과 관련해서는 박창환 총경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불법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할 때 그거 자체가 불법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경찰을 사실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관계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은석 특검이 5달의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검찰의 내란 수사팀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국가수사본부의 인력들도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혐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이런 정도의 충돌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데서 오히려 더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선에서 특검보나 이런 분들이 수사를 하고 그 특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박창환 총경이나 이런 분들이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을 건데 아마도 내란 특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음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특검이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변협 통보와 수사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정된 조사는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사실상의 대기실에서 안 올라오고 수사를 거부하는 거면 지금 시간으로 볼 때는 수사가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제가 볼 때 특검 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오늘 수사가 불발이 되면 글쎄요,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위한 다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 일단 특검 측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조치,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입장은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를 중단하고 돌려보내는 방법과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긴급체포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긴급체포 형식을 통해서 인신을 확보한 후에 아예 48시간 동안 인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런 방식으로 버티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10시 14분에 조사가 시작될 때에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전 조사 역시 이 조사자가 이 박총경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실제 오전 조사에서 응한 후에 오후 조사부터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조사는 아마 이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혐의 관련된 부분이 앞서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사가 끝나고 뒤에 국회 국무위원회 관련돼서거나 아니면 이 외환 관련된 조사까지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오후에 이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 조사자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경찰의 책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것이 이 국수본 특수단이고 그 핵심 당사자가 이 박창한 총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질의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한 내용으로 이 질문들이 준비돼 있고 거기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오후 조사도 계속될 경우에 이후에 이 조서에 담긴 내용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 그런 이유에서의 거부라고 하면 사실 이 고발한 경찰에 의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실질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특검은 인신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청래 부원장께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공수처 조사 때와는 다르게 오늘 조사에서는 오전에는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좀 협조를 했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자는 동일한 인물인데 이 부분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오늘 조사가 제일 처음 첫 번째 순서가 그 공수처에서 했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했다는 혐의부터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 자체, 그 혐의를 바탕으로 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한 논리 대 논리가 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순서를 그렇게 잡은지 몰라도 아마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입증이 쉽고 준비가 잘 된 내용이 그거라고 해서 들어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조사는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부분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 법을 어긴 건 오히려 경찰이다. 그런데 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를 하느냐. 이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특검이 그 전체를 진행해 나가는 데서 첫 번째로 소환한 건데 좀 매끄럽지 못한 수사 운영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오전 조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특검이 오전 조사에서는 집중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했다는 의혹. 아니다, 오히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경호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진술이 확보돼 있을 거고요. 총을 쏠 수 없느냐를 비롯해서 실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했던 그런 지시 내지 묵인, 방조 혐의와 관련돼서는 복수의 진술이 아마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지만 물리력 자제를 얘기했다. 이게 이제 실제 그렇다면 체포영장 저지와 이게 상충되느냐 그런 방식의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되지 않으면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가 이광우 본부장의 책임하에 저지했다는 것으로 또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진술에 임하고 있다면 더 비겁한 거죠. 그러게 누가 보더라도 이번 그 1월 달에 있었던 이 체포영장 저지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없다는 거는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에 가깝고 그 집행 과정 또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1차 집행에 실패한 후에 2차 집행까지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경호처 이 직원들의 어떤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장면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본 것들이 있고 경호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총을 쏠 수는 없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를 했을 거라고 보세요? 2차 경찰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순순히 응했잖아요.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고요. 어쨌든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경호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명분도 없었고 법률적 정당성도 없었기 때문에 됐고요. 순순히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저지 때는요. 법리적 정당성이라든가 수사 집행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55 경비단에 대한 무슨 문서와 관련된 허위 내용 이런 것도 불거졌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일일이 총을 쏘라 말아라 막아라 이런 게 아니라 법률적 정당성이나 상황 논리의 정당성에 비추어서 아마도 경호 행위를 했던 걸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설마 총을 쏘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총을 쏘라고 했다면 2차 집행 때는 왜 순순히 체포에 응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입증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설인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밝혀내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때라도 지낸 분이 어찌됐든 경찰도 국민이고 수사관도 국민인데 총을 쏘라 저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공개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일단 이 총 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추정이나 들리는 얘기 정도가 아마 이 오늘 수사 단계에서 이 조사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경호처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 2차 집행 한 10일 전쯤에 경호처 부단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고요. 김성훈 차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했다는 진술이 이미 경찰에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된 정황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로 삼은 인권수사 보호 준칙이라든가 수사 공보에 관한 준칙을 보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 소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인권 보호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전직 대통령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도 실제 소환에 대한 것 내지는 포토라인을 통과해서 출석하는 것이 공개될 경우에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와 함께 국민적 알 권리, 공익을 비교 형량해서 어느 것이 더 보호해야 될 가치가 높은가를 따지게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내란 행위로 인해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죄 이후에 오늘 또 추가되는 외환죄 국무위원 회의에서의 위헌 위법 등 이 국가적 중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본 내용들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굳이 비공개 조사를 해야 될, 그럼으로써 보호해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라든가 사생활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국민의 알 권리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보이는 사례입니다. 당연히 비공개 소환을 검찰이 택할 리가 없고요. 국민들께 이 모습을 알리고 보호하고 또 오늘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보가 상세히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안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라든가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이 부분이 더욱 월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결국 오늘 만약에 지하 그 통로를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울 고등법원 앞 고등검찰청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비춰질 경우에 본인의 이후 이 수사상에서 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아마 출석 직전까지는 이 수사가 부당한 수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와 주장을 했지만 결국 출석할 때는 특검이 요구한 방식대로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석 방식을 두고 계속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출석 때 지하주차장 막아두기도 했고 또 좀 긴장감도 감돌았는데 바로 1층 현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바로 1층 현관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될 때 그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소환을 하면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신경전을 벌이다가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실제로 체포영장 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굉장히 추상과 같은, 그러니까 뭐 일체의 뭐 어전이나 타협이나 예우나 이런 거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소환부터 아마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서도 총경급 그 경찰을 수사관으로 투입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다가 일체의 뭐 어전이나 편이나 이런 걸 바라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특검의 요구를 벗어나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라는 시그널을 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 방해, 외환 혐의까지 다양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오후 조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특검보의 브리핑 이전까지는 외환까지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특검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된 이 전략과 방침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환죄 관련해서는 노상원의 수첩 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원의 진술이 일부 확보돼 있을 겁니다. 수사가 서울 고검에서의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고 했으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의 수사 대상인 11개 이 전체 이 수사 대상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오늘 대략적인 어떤 이 방향성을 잡는 정도의 조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죄도 뭐 깊이 있게 외환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외환 관련해서의 핵심적인 뭐 북한 평양의 무인기라든가 NLL에서의 의도적인 도발 그리고 또 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등 이미 확인됐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몇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 가면
이게 이제 외환죄면 사실은 적과 통모가 전제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협의됐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물어보는 내용을 통해서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북한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이 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닥을 잡기 위한 일종의 예비조사 성격으로 외환죄까지 조사하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 특검보가 11개 수사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틀로 아마 오늘 수사 진행 후에 그 계획을 내올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특검이 계획했던 만큼 조사의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체포영장 방해 혐의하고요. 그다음에 계엄 직후에 군사령관들에게 줬던 비하폰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하고 예. 국회 의결방해 그다음 외환죄인데요.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를 받아서 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라든가 무슨 의결방해라든가 이런 비하폰 삭제와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또 검찰에서 수사가 축적되어서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신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외환죄 수사인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상당한 채집이 되었다 이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형법상 일반 이적죄라든가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논쟁과 쟁점과 입증이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 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도 뭐 일반적인 유도 질문 몇 가지 해보고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뭐 오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평양에 무인기가 떴는데 그게 백령도발로 떴다 하는 북한의 주장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만으로 과연 외환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나중에 중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고 그 입장이 전혀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경우에 사실상 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의 행사의 기능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도와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했던 거고요. 예결 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추경 처리라든가 당장의 당면한 현안 관련해서 시급히 임명돼야 될 문제인데 더 이상 협의를 한다고 한들 양측이 좁혀질 수 있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다소 이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선출을 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원 구성을 2년마다 하는데 1년밖에 안 됐고 예를 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나 이런 걸로 해서 벌이가 생겨서 가는 건데 뭐 하려면 1년 지나서 하자. 이게 민주당 다시 논의하자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 정도 이어져 온 균형과 권력 배분의 원칙이잖아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그다음에 그 예결위원장 야당이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전에 깼어요. 깼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깬 게 아니라 문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져간 거거든요. 운영위원장도 야당인데도 운영위원장 가져갔고 법사위원장 가져갔고요. 가져갔는데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고 국회에 와서 좋은 모습 보이시고 야당하고 손잡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지금 추경이 급하니까 예결위원장까지는 그래 좋다 양해한다. 그러나 다른 위원장은 논의를 좀 하자는 국민의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뿌리쳤거든요. 국민의힘 몫이라는 기획재정위원장만 빼놓고서 다 알아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협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사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쟁점 법안 되는 거 1년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167석 플러스 우호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걸면은 법사위 안 거치고도 다 통과시킵니다. 1년 안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고 야당일 때 하던 행동을 여당이어서 또 하고 국가를 책임지고 국회를 책임지는 당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 이러는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